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이 코너 시작할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 드려왔죠.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하실 때 안전사고가 날까봐 불안하거나 위험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불안하거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시면 1번, 그렇지 않으시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죽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 소 안 좋을 때 죽 정말 찾으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MBC 뉴스 아이킥이 주는 죽이니까 얼마나 죽이 잘 맞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웃었습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 집에서 아내가요. 배용찬 소장님이 좀 웃긴 얘기하면 웃어주라고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네네. 최고의 형수님이시네. 알겠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론조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해볼 차례죠. 우선 매주 이 시간 짚어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금이지만 지지율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는 35.7%에서 하락을 해서 1.5%포인트 빠져서 34.2%의 긍정평가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2.4%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네. 이 요일별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일별 추이를 보면은 주 초반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좀 높은 채로 유지가 됐는데 예. 후반부로 가면서는 최종 전체 평균 결과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수치가 돼. 그 이야기는 네. 자, 일단 34.2%로 나타났지만 다음 주 지금 현재 이번 주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하방 경직성, 하방 방향성을 대통령 지지율이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지난주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9%로 직전 30%에서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다시 20%대로 내려왔네요. 네. 아무래도 그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네. 늦었다 아니면 제대로 아직까지 사과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사과 관련한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32,000건이에요. 네. 그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언급량이 220만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제 초반에 언급됐을 때는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었는데 그렇죠. 사과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언급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감성어들 쭉 보면은 이제 뭐 진상 규명이라든지 행안부 이상민 장관 뭐 등등등 대국민 사과 경찰서장 뭐 등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인 국정조사까지 네. 나옵니다. 그럼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떤 감성어들이 나오느냐 중요한데 15대 81.5예요. 물론 진심 어리다, 진심, 추모, 최선 이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네. 무책임하다, 그다음에 미흡하다, 아하. 진정성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예. 대다수의 감성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열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등등등 망언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점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좀 그런 감성어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뭐 책임이 누구냐인가를 떠나서 누군가는 먼저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배 소장님, 지금 네. 뭐 전명기 팀장께서 짚어주셨지만 네. 사과의 시기, 그 다음에 내용, 형식, 장소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자꾸 이제 논란이 야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는 긍정적인 힘들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빅데이터 상에도 긍정은 15%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질문을 하는 설문조사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데이터가 선행지수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오늘 소개드렸던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빅데이터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15%거든요. 좀 더 대통령의 사과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좀 더 윤석열 대통령만이라도 네. 경찰이나 뭐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는 떠나서 또 뭐 그래도 더 나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래서 사과가 부족하다 이 사과를 아낄 필요는 없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역대 대통령들도 그러게요. 큰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더 빨리 사과를 하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누가 정무적으로 조언을 하더라도 사과는 큰 폭으로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건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도 그 불똥이 튀고 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가 좀 상당히 늦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다. 총리 좀 사퇴해라. 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성에 늦다가 있잖아요. 늦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뭐 사과와 관련해서는 뭔가 대통령이라든 정부에서 네. 유독 사과라는 단어에 좀 민감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쌓여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가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이제 12구 참사 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됐죠. 다만 책임자에 대한 문책 혹은 경질 이건 선수습 그리고 진상 규명을 먼저 한 후에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전 팀장님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플러스 문책 언급량이 2,300건인데 사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엮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제 연관어와 감성어가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일단 문책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감성어도 17대 6, 17.6대 76.3 뭐 경질을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미흡하고 부실했다, 개선해야 된다,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물론 이거를 설문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이 경찰, 그다음에 행안부, 뭐 이런 서울시 이런 순서도 이제 언급량은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군가 한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여론에서도 있지만 뭐 네. 꼬리 자르기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치 경찰 이 한 집단의 잘못으로 좀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그 심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소방관 그 서장 관련해 갖고 그분에 대한 이런 문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사입건. 지금 네. 여론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론을 살피면서 누군가를 좀 희생자로 몰아가는 문책은 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국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는 좀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철저하게 책임을 빨리 누군가에게 지금 떠넘길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네. 사실은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소방을 모두 관장하는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예. 사의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경질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세요? 전명희 팀장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이번 12구 참사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거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범인 못 찾는 나라인가 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시스템상의 책임이고 또 누군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에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 여론조사까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5일, 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민 장관 이 이태원 참사, MBC는 12구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 결과가 무려 65%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제 40대 응답자는 무려 80.4%가 오. 사퇴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예.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군지도 물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다가 2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향후 전국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그리고 누구의 책임자 조치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준이 될 수 있냐면 이상민 장관으로 보입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네. 이상민 장관 사퇴에 관련 빅데이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22,000건 정도 일주일 동안 언급이 됐고요. 네. 관련해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오세훈 서울시장, 뭐 경찰 등등 해서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여러 이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상민 장관 또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초반에 했던 그 발언들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아진 것이거든요. 네. 18.6대 78입니다. 이게 뭐 사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아까 여론조사처럼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경질해야 된다라는 그 감성어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아하. 큽니다. 참사 이후에. 네. 그러니까 경질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분노하고 슬프고 이런 어떤 감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엉망이었고 그 부실했고 진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자세 또한 좋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퇴 여론이 좀 더 높다고 봐야겠네요. 아, 배 소장님. 근데 네. 사실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의 이야기는 예.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구나 오늘 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장관 사퇴하라 이건 후진국적인 행태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러면 책임 있게 수습하고 나서 사퇴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아, 납득이 그러니까 안 되십니까? 국민 여론은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습이 문제라면은 일단 사퇴 선언을 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온몸을 방법이 바쳐서 있네요. 수습하겠다. 아. 실제로 2014년 네. 이 세월호 참사 우리는 4.16 참사라고 부릅니다. 그때도 정홍원 총리 사퇴합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겠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다 낙마하면서 네. 6개월을 더 총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누가 당시에 정홍원 총리가 빨리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고 누가 비판합니까? 왜?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경질에 대한 또는 사태에 대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 네. 스스로가 참사입니까 사고입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사 같은 사고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감정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론은 심각합니다. 네. 만약에 수습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초반에 그런 인터뷰를 안 했겠죠. 그쵸. 수습할 마음을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이 읽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퇴하라는 아마 의견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초반 말씀하시는 거는 사고 나자마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배치했었더라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발언 그랬었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일 터지고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시간이 길어지고 누구도 사과 안 하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또 마치 짠 것처럼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112 그 신고 내용 공개되는 그날. 그죠? 맞습니다. 예. 진정한 사고를 안 느껴지듯이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나 자세도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대통령 지지율이 예.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은 편이거든요.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1%포인트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11.8%포인트가 더 빠졌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지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중도층과 MZ 세대는 아직까지 평가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평가가 나올 텐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해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 29%인 지지율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국정 동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역대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런 국가적인 비극 재난이 있으면 보통은 이 중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사퇴 생각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의 생각이고 입장인 거죠. 네. 자, 이상민 장관 못지않게 지금 책임자로 지목받고 또 논란의 대상인 것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 팀장님, 빅데이터 상의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언급량이 2만 9천 건이니까 예. 이상민 장관 사태보다 오히려 박희영 그 용산구청장에 대한 좀 안 좋은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감성어가 중요한데 86.7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좀 부정 감성어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뭐 책임 없다,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고의적이다, 분노하다, 거짓말을 늘어놓다. 예. 뭐 그 외에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도 보여지거든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의 태도라든지 어딘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발언하는 것들이 네. 모두 다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형태의 그런 발언들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좀 굉장히 좀 분노의 감정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출직이라는 것이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거취 표명이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없이 선출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은 그 자리가 바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그럼요. 지금 빅데이터에서 저는 이런 평가를 전명기 팀장은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데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비속어는 아니고 쓰레기 같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 그리고 간사라는 간사하다 간사 네. 아시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런 무능하다는 평가까지 있고 이 주민들의 이 목숨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섰어야 되는데 네. 어제 행안위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책임은 질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 정도의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이 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렇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구 국회 지역구 의원이면 네. 적어도 당에서의 조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반응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논한다, 논의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당내 징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당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여론이 악화돼 있으니까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어제 오전이죠.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열차 아닌데 숨을 못 쉬겠다라는 신고도 많이 그 119에 접수가 됐고요. 전 팀장님, 네. 지하철 출퇴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이거는 한 달 언급량이고요. 18,000건 정도 지하철과 출퇴근을 함께 넣었을 때입니다. 예. 연관어는 사실 지하철 출퇴근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워낙 우리가 뭐 이런 저런 곳으로 이동을 하고 뭐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연관어 자체로는 뭔가 일관성을 찾긴 힘든데 감성어에는 사실은 그런 불안감이나 과밀함이 좀 드러납니다. 네. 95.1%가 그 부정 감성어고요. 아하. 참사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네. 붐비다, 사람이 많다, 안전, 불안감, 과밀, 틈이 없다, 위험하다, 공포, 네. 슬프다,
이런 단어 숨막히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네.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네. 이태원 그러니까 12구 사태 이후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이 일 이후에 지하철에서 최근에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줄을 간격을 띄어갖고 쭉 서 있는 모습이 네. 이제 SNS에 또 많이 공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과밀한 지역에서의 어떤 위험도 불안감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높아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죠. 지하철로 출퇴근하실 때 안전사고가 날까봐 불안하거나 위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결과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1번 위험을 느낀다가 90% 비율로 어휴,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압도적이네요. 예. 네, 유 위험을 소장님, 네, 소개해 네, 주시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3884님,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이 변화가 없는 한 바뀔 수 있을까요? 690님도 네. 위험을 느낀다는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조바심이 없었지만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고 현 정부의 대응을 보니 불안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슬프네요. 1542님도 1번 요즘은 무섭습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기차 탈선 사고도 있었고 지방 일정으로 기차 예매했다가 차로 가려고 오늘 취소했네요. 이준범님도 1번 저는 신도림에서 강남 쪽으로 2호선 타고 출퇴근 매일 하는데요. 아침마다 정말 위협을 느낍니다. 뒤에서 자꾸 밀어서 불안할 때가 많아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나기용 님도 1번 불안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때론 살얼음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배 소장님, 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자꾸 뭐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라고 기성세대 얘기하지만 이게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애가 세 명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애가 셋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 공부 잘하는 이야기보다 저는 오늘 좀 안전하게 그럼요. 횡단보도 잘 보고 제일 중요하죠. 그게 우선입니다. 예. 정말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로를 걷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선으로 만들어준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기들이 안전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반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무척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던 전민기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이 코너에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 그만둘 사람들은 안 그만두는데 왜 전민기 팀장님이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너무 아쉬운데요. 이제 되돌아 꼭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아쉬워하실 긴 것 시간 같은데. 동안 정말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사실은 MBC 라디오 떠나고 싶진 않은데 네. 좀 약간 부족함도 느끼고 좀 더 공부하고서 더 강한 전민기가 돼서 좀 돌아오려는 좀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지? 배 소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전민기 팀장이 그만두는 게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 저희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른 데서도. 부인은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한 주만 팀장님 쉬고 빨리 부인 안 돌아오세요. 예, 제가 아무튼 확인했습니다. 다시 꼭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거자 필반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 더 강해진 전민기 팀장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는 다음 주에 다름없이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